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김용민 PD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보도부터 먼저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요. 한겨레 일면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제 해경의 교신 내용 발표를 주로 전했습니다. 금쪽 같은 43분 동안 교신만 하다가 구조할 시간을 놓쳤다는 거지요. 선장 승무원은 자신들의 탈출 준비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사람들이 우리를 태우고 싣고 나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 그 다음부터는 정부의 몫인 거죠. 우리의 세금을 받는 정부의 몫입니다. 전 세금을 보험금에 비유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의미의 보험금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보험사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능력 있는 보험사 선택하지. 이거 저 책임 못 질 이런 보험사 선택 안 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보험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사로 비유할 수 있는 정부, 그동안 어떻게 이 사건에 대처했습니까?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전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만 해도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들을 향해서 좀 격앙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상황이니만큼 지금 언론들의 취재 경쟁 좀 과도한 면도 있었고요, 사실은. 네. 예. 당연히 이제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일만 한데. 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과의 인터뷰 기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기자가 어제 오후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 임모 씨를 만났는데, 임모 씨에게는 둘째 딸 박모 양이 이렇게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임모 씨는 다시 체육관을 찾은 정홍원 총리가 가족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체육관 무대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난 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새가 동생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가기 싫다고 해서 결국 새가 못 데려갔대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좀 더 기다리려고 마음을 바꿨어요. 안 데려간 거잖아요. 둘째 딸은 우리 집에서 애기였어요. 겁이 많아서 혼자서는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는 애였는데 못해준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딸 이야기를 하는 임모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임모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안 하잖아요. 이제 100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건 100% 인재예요. 그래도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물지도 않은 애들 벌써 데려가실 리가 없잖아요. 부활시켜줄 거예요. 어제가 기독교에서 부활절로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5명이 다니는 안산 반월교회의 정석재 목사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족들한테서 나아진 게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뿐 아니라 정부 대응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인데 제발 안산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이 기사를 좀 짚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관련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위기의식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죠. 예, 경향신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진도 방문에도 민심 악화. 박근혜 정부 최대 위기, 이겁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끓어오르는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직접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미 여러 외신도 이런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 이후에도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정부 재난대응 체계의 난맥상이 하나둘씩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청와대는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자 문책은 물론이고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여론 추이를 살필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여론 추이를 살펴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좀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여론 추이 살피는 것도 선거가 목전에 있어야 살피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뭐 그런 개각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모양인데요. 네. 이거 늘 쓰던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난국 타개용. 예. 근데 안전한 정부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안전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늘 챙겨야 돼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인수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내세우면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이런 계획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타워 강화는커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적인 구조자, 실종자 집계서부터 그야말로 매일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구조 상황에 대해서는 해경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부처 사이에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는 사라지고 오히려 컨트롤 타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없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재난에 대응한 통합정보 시스템은 취임 2년차 들어서 이제 막 발주됐습니다. 침몰 사고 하루 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예. 국정과제에 담긴 범정부 해양사고 안전대책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철도, 항공, 해양 안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7년쯤 돼야 이제 해양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에야 설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네. 예, 동아일보 보도가 좀 눈길을 끕니다. 예. 예, 칼럼인데요. 예. 예, 한마디로 좀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칼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았다는 겁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이분 유명하죠, 김순덕 위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눈과 귀 막는 참모부터 해임하라. 이겁니다. 칼럼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쯤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잘 짜여진 보고서만 읽으면서 자신이 속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가지 않았다면, 심기경호에 능통한 참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악수만 하고 나왔다면 대통령은 지금껏 속고 있을 공산이 크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어떤 여건에서도 잠수부 500여 명을 투입하고 라고 진지하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진짜 구조작업을 잘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거짓말! 우리가 속아도 너무 속았다. 이게 국가냐? 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성과 원망과 욕설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A4 용지 한 장의 보고서에 들어있을 리 없다. 야유가 계속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아마도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했을 것이다.
어쩐 일인지 대통령은 손짓으로 비서실장을 밀어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고 비로소 체육관에선 박수가 터졌다. 예, 칼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칼럼이 논리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예.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의 절규이면서 그 실종자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청와대로 걸어가겠다 이러면서 토요일 밤에 그런 한마디로 좀 울분을 쏟아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편 칼럼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인 국민안전, 부처협업, 정보공개 이것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부실한 참모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가 느껴집니다. 예. 김순덕 통화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은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하라 뭐 이런 얘기로 읽혀지고요. 예. 문제는 대통령은 훌륭한데 참모들이 나쁘다는 그런 주장 같은데 예. 결국 그 참모들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트윗글로 이 칼럼은 반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은 어질고 총명하신데 주변에 간사하고 무능한 신하들이 문제라는 논리는 조선시대 무지한 백성들의 논리입니다. 어질고 총명한 임금이 왜 간사하고 무능한 신하를 곁에 둘까요? 조선일보와 더불어 조선시대를 사는 어린 백성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이런 트윗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백성이라 하면 어리석은 백성을 뜻하는 거죠. 옛말이니까요. 예. 예. 자, 이 참모들, 주변 참모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 이 양반 기념사진을 찍었죠. 예.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 송영철 국장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재임하면 한 6만 명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는데요. 예. 그 훈장 첫 번째 수여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송영철 국장이었습니다. 예. 자, 이뿐 아닙니다.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들의 철규와 비탄이 쏟아지는 이 현장에서 라면 드시다가 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죠. 라면은 서울에도 있는데 예. 왜 거기 가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 야, 이 양반도 정말 놀랍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있었던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난 두 손 다 들었으니까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윗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해경에다가 더욱 적극적인 수색을 주문하니까 이 김수현 해경청장이 자포자기식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면 그만둬야지.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한데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이런 형국.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의 지금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짚어주셨는데 예. 시스템의 문제도 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이른바 골든타임 30분 뭐 놓쳤고요. 예. 이어서 좀 본격적으로 그래도 구조를 할 수 있는 시간 예. 한 48시간 되는데 이 시간도 결국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때문에 지금 인명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가운데 대책본부가 민간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구조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고 첫날부터 기상 악화나 잠수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지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이건 뭐 인터넷에서 수두룩하게 제기가 됐는데 말이죠. 예. 사고 나흘 후에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사고 사흘 뒤 새벽에도 시신 유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준비가 없다가 그제 늦게부터 그물 설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0여 년째 대형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모 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고 직후에 세월호가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반대쪽에서 예인선 두 척이 줄을 걸어서 속도를 내서 당겼을 경우 넘어지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 황모 씨는 구조대책본부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른 부서에 연락을 취하라고만 했다라면서 민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지 않은 정부의 판단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죠. 예. 예. 제주는 해양수산부, 또 진도는 해경이 맡고 있다. 이렇게 확인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교신 기록,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신 기록을 보면서 뭐 선장 승무원만 나쁜 놈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세월호와의 교신 기록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보다 사흘이나 늦게 공개하면서 결국 해상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노출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항공기 관제탑처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실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당국이 둘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항만 근처 15곳의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진도와 여수는 해양수산부의 외청이라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따로 맡습니다. 진도와 여수 등의 해역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아무래도 이 섬들도 많고 암초도 많고 그러니 말이죠. 현장에 경찰력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도 이 해양경찰청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정보 교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항만관제구역에서 운항하던 그런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도 해양수산부 직할관제센터는 알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배가 항로대로 운항했는지를 놓고도 해양수산부는 애초 항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해양경찰은 권장 항로를 이탈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이런 이 시스템적인 그런 허점, 이런 거 챙기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이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 좀 엉뚱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죠? 네. 2004년에 독자적인 재난관리기구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놓고 점차 그 기능을 분산하더니 이제 와서 재난청을 만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대책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어제 재난과 재해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재난청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02년에 184명의 사망 실종자와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를 겪으면서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의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으로 확대해서 발족시켰습니다. 자, 참여정부 때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 2월 초 박근혜 정부 1년 차 되는 시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침몰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맡도록 이렇게 이원화시켰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6천만 원 들여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한 사회를 강조했지만 통합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등 오히려 재난 대응 체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게 됐고 결국 그 후과로 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사회재난 총괄 기능, 이 안행부로 넘어갈 당시에도 예. 이 방재청의 전문 인력, 이 안행부가 흡수하지 않아서 전문가 부재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 사고 총괄 대응은 안전행정부가 맡기도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당일 지난 16일 오전이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신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담당한 차장 안행부 2차관은요. 이경옥 차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전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 공무원 출신인 거죠. 자,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의 그 이재율 본부장 역시 행정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대응에 총괄 지휘는 고사하고 각 기관이 보고하는
구조자 숫자를 집계하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채운 20명 모두 다 안전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소방방재청장이었습니다. 예. 재난방재 전문가가 맡았던 거지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이걸 맡게 됐다는 겁니다. 행정관료 출신에. 예. 한 재난 전문가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을 배제하고 지들이 보고하려고 그런 식으로 소방방재청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시스템 면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 무능이 빚어낸 참사가 바로 세월호 참사다.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예. 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보다는 이거 괴담 탓이다. 뭐 이런 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괴담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지분이 상당한 서울신문조차도 정부의 초기 무책임한 태도, 미확인 보도 남발이 결국 이렇게 불신을 초래한 거 아니냐. 괴담 누구 탓을 하느냐. 이런 식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유언 비어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사실처럼 퍼지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유언 비어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욱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도 새로운 뉴스, 구조 소식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유언비어가 유포돼도 국민들이 자정할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수사에 열을 올리지 말고 스스로 신뢰 회복이나 하라. 이런 조언입니다. 예. 초기에 탑승자 인원 또 구조자 인원 잘못 집계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예. 불신을 자초한 게 뭐 정부라는 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탑승자 수는 5번, 구조자 수가 바뀐 것이 8번입니다. 예.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상황이 이런데 선사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해진 해운이 선사인데요. 산업은행이 이 사고 선박 구입할 당시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죠? 예,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들여온 청해진 해운에 산업은행이 100억을 융자해준 경위에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2012년 일본에서 18년 동안 사용된 세월호를 116억에 사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책금융에 의존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월호를 수입한 거죠.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과는 2001년부터 거래를 해왔고 과거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믿을 만한 업체였기 때문에 빌려줄 만했다. 이게 산업은행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의 설명과는 다르게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수입할 당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도입하기 1년 전인 2011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청해진 해운은 자본금 47억에 부채 131억으로 부채 비율이 278%에 달했습니다. 영업적자 5억 1천만 원에 단기 순손실도 11억에 달했습니다. 이래저래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뭘 보고 청해진 해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이 부분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이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정황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기 전에 갖고 있던 선박 4채의 장부상 가격, 이게 70억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적자에 허덕이던 중소해운업체가 총 보유 선박 가격의 2배 가까운 116억을 주고 세월호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는 산업은행이 100억을 빌려준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산업은행은 당시 청해진 해운이 보유한 선박들의 담보 능력을 장부상 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2013년 기준으로 데모크라시 1호의 장부 가격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배에 산업은행이 설정한 담보액은 24억이었습니다. 1,000원짜리를 24억으로 받다는 얘기죠. 산업은행이. 뭐 데모크라시? 이 배 이름이 아주 독특하군요. 데모크라시. 예. 자, 2012년 이 시점에 산업은행 회장은 누구였을까? 100억을 빌려주는데 산업은행 회장이 몰랐다면 그 뭐하러 회장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금융계사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거 빌려줄 만한 거야? 라고 따질 만한 위치에 있을 사람이 바로 산업은행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2011년 5월에 취임해서 2013년 3월에 퇴임 의사를 밝힌 MB 최측근 강만수 씨였습니다. 예. 강만수 씨 잘 아시죠? 예,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의 리명박 강만수 강만수 씨군요. 강만수 씨는 이제 고소영 인사로 통하지요. 뭐 서울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고는 아니네요. 예. 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 같이 다녔어요. 뭐 나중에는 딴 교회로 옮겼다고 하는데 강만수 씨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주차장 봉사를 했고 강만수 씨는 예배당 2층에서 헌금 걷는 그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서 청와대가 여론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상황이 이런데 새누리당 할 일은 다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새누리당 서울 서초 갑을 당협위원회가 여객선 침몰 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 시의원과 고의원 경선을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대로 실시했는데 뭐 후보들이 뭐 나서기도 했고 뭐 이 투표장 앞에 서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근데 그날 아침에 황우여 대표가 모든 선거 후보들은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당 지도부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죠. 당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현 시장은 음주 자제령이 떨어진 지난 18일 시당 청년당원들이 포함된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소명을 했는데요. 이 소명을 새누리당은 받아들여서 결국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하죠. 군 출신의 한기오연 정말 철진한 색깔론을 또 들먹이다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반박을 포기하고 결국 게시물을 삭제한 뒤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 새누리당 지역 경선에서는 환호, 후호, 행가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마저 충격받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새누리당 사람들만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선거운동 중지해 주시고 국민과 함께 이 힘든 때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새누리당은 모든 선거 일정 중단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올먹이기까지 하며 조용히 있자고 한마디. 그런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장. 당원 동지 여러분, 6월 4일 저 박재홍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파주 신나는 지방자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의 경영 두루두루 작용을 갖춘 저 조명국이야말로 이번 파주시장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파주의 발전을 10년 앞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어디 가십니까? 병원 제대로 있습니까? 파주에. 종합병원 3개 유치하겠습니다. 대학도 유치해서 교육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먼저 말씀에 앞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안산단원구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구조와 빠른 건강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는 어제 저녁 당원들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돌리고 건배하고 박수를 치며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좌파 색출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르고 그래서 자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는 전문가 주장.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감 능력에 결여된 정서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 있었지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어디 가십니까? 병원 제대로 있습니까? 파주에. 종합병원 3개 유치하겠습니다. 파주신문이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